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겐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것 없이 살아왔지만 딸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이유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 딸은 모두가 부러워할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상대는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 했고 넓은 저택에 외제차까지 굴린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호텔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드라마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값비싼 드레스가 빛났습니다. 하객들은 혀를 내둘렀고 친척들은 제 손을 잡으며 축하를 쏟아냈습니다. 언니 이제 따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호강하며 살 거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딸 인생은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만 남았구나. 그날에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종종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고 왔지만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손이나 팔에는 멍이 보였고 전화를 하면 항상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그냥 시댁에 있어서 그래.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려는 듯 했지만 제 가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2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좀 데리러 와줘, 제발. 급히 나가보니 길가에 앉아있는 딸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업가로 포장된 남편. 사실 그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결혼식의 화려함도 신혼집의 호화스러움도 딸이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까지도 모두 빚으로 꾸며낸 가짜였습니다. 부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건 몰락이었습니다. 사위의 아버지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집안 체면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에게 입 다물라고 강요했습니다. 집안 망신될 일 만들지 마라. 그냥 참고 살아. 그게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딸은 매일 밤 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친구와 인생을 함께 해야 할 남편이 자신을 두고 뒤에서 웃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분노로 뛰쳐나가 망가질까 봐서였습니다. 며칠 뒤 사위는 술에 취한 채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딸의 이름으로 수억 원의 대출이 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딸은 시댁의 협박과 압박에 못 이겨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빚은 고스란히 제 딸의 몫이 된 것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결혼은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는 걸요. 남편은 딸을 돈줄로 삼기 위해 결혼했고 시댁은 몰락한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딸을 지옥 속에 두지 않겠다고.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영수증, 불법 자금 거래 기록, 불륜 현장이 찍힌 사진들, 시댁이 꾸며낸 위조 서류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 집안의 체면과 힘에 눌려 우리 모녀가 또다시 짓밟이지 않을까.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행각, 불륜 정황, 위조된 서류.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과 횡령, 불법 대출 서류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의 거짓된 위선 역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딸은 이혼에 성공했고 법적으로 모든 빚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웃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거짓과 폭력, 위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가면 행복할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겉으로 화려한 그 집은 딸을 파멸시키는 지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집안이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만큼 우리는 증거와 진실로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부디 기억해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누군가의 반짝이는 미소 뒤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지옥 속에서 울고 있다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복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